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오늘도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인과순환지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JTBC에서도 심층 취재한 바 있죠. 조선일보에서는 9월 13일 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된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된 이 내용을 통해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피드백을 찾을 수 있는 변인들을 좀 뽑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TV나 신문 지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숨어있는 피드백 고리를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시사점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순환지도 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구조를 언급하는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이 현상에서 뽑아내는 것들입니다. 신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조를 언급할 수 있는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뽑아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듯이 시스템이 다이내믹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 다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다이내믹,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태양광 세우고 나무가 많이 사라져서 억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태양광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속도,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더 살펴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하루 걸러 운동자 한 개의 숲이 사라진다. 나무가 많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 도장 찍는 데 인색한 공무원들이 태양광 사업만큼 일사천리다. 즉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새 바뀐 거죠.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또 77배, 100배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변화 생겼고 공무원 나무가 사라지고 있고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사천리로 행정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네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다가 산지 태양광 나중에 잡종지로 전환이 되어서 개발하기 쉬워진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 이익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더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재생에너지 3020 그래서 국내 발전량의 7% 수준인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발전을 2030년까지 20% 지금 2030년은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7%에서 20%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네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대를 하고요. 자, 그게 또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전 때문에 부실공사, 환경훼손, 주민 반발 이런 것들이 생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재밌습니다. 정부는 끄떡하지 않는다는 표현. 즉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더 강하게 더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강화되는 이 구조가 이 변화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나머지 구체적인 수치는 시스템 구조의 변수로 들어가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따라서 좀 일반적인 표현을 변수로 뽑아내셔야 되죠. 네, 여기 보니까 태양광 패널 얘기하면서 수명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 시간이 지날수록 패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현행법상 폐패널 처리할 방도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생활 폐기물도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아마 지금쯤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정부가 그 당시에는 폐패널을 공기업 창고로 옮겨서 장기간 보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궁색하죠. 즉 이러면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이 공기업 창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뭐 얼마 안 되겠죠. 따라서 불법 매립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조를 분석할 수 있을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성장하려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행정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태양광 설치는 많이 될 거고, 그러면 태양광 총량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과는 좋아지겠죠. 그러면 거 봐라, 행정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 행정 지원에 대한 정당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2030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려고 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이 구조는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Reinforcing Feedback Loop라고 제가 소개했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숲 태양광 속도 전.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와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입장인데요. 지금은 다른 입장을 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자 관점입니다. 정부가 행정 지원을 하면 할수록 개발 기대 이익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는 잡종지 전환에 따른 개발 기대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잡종지 전환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나중엔. 하지만 이래저래 정부 입장에서는 잡종지 전환이든 아니든 개발 기대 이익을 더 키워서 매력도를 더 키우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도록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드백 루프가 생겼죠. 역시 강화되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산지 태양광 사업자의 동기부여를 하게끔 만드는 피드백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근데 신문 기사나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 나무가 줄어듭니다.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줄어들면 홍수가 날 때 이 산이 무너져서 밑에 농지가 아주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 마이너스가 다시 마이너스로 결합되기 때문에 우려는 커지는 겁니다.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당성, 행정 지원의 정당성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집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의 정당성이 성과 면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명분을 얻지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 정당성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장하려는 것을 억제시키는 이 밸런스 루프, 균형을 이루는 그런 피드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밸런스 루프가 생겼습니다. 제가 제목을 숲을 없애는 산지 태양광이라고 좀 잡았습니다. 않죠. 여기 보니까 산지 태양광 총량, 즉 스탁이 많아질수록 거기서 나오는 폐패널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불법 매립도 많아지고, 이 불법 매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연 효과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행정 지원의 정당성, 이 태양광 사업에 정부가 열심히 불을 지피는 이 활동에 대한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역시 또 다른 피드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역시 밸런스 루프가 해당이 되겠고, 제가 제목을 패널 문제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또 다른 피드백이 발견될 수 있죠. 이거죠, 이거. 네, 그죠? 폐패널이 많아질수록
태양광 전체 총량은 산지 태양광 총량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연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다른 밸런스 루프가 만들어지는데 태양광의 자연 감소라고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인과 순환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는 크게 강화 루프 두 개, R1과 R2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억제시키는 밸런스 루프가 하나, 둘, 세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는 그 성격에 강화되는 것이라서 이 성장의 동력도 되지만 이대로 이 구조 때문에 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쇠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화는 꼭 성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퍼즈 하시고요. 잠깐 쉬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인과순환 지도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숲을 본다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이 5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 강화되고 균형을 이루는 이 피드백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를 본다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단서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봅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사업을 위한 행정전의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더 행정 지원을 할 것이고, 그래야 태양광 설치가 더 많이 되고, 그래야 태양광 총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태양광 성과 2030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태양광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은 계속 높여주고, 정당성을 낮춰주게 하는 인과관계는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을 없애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독재자의 버전으로, 독재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군합발로 막는 거죠. 네, 전경을 투입하고 대목꾼들을 일로와 하면서 다 철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네, 그 예전처럼 이렇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할 때 막 그거를 힘으로, 권력으로 이걸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방법,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방금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더라도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즉 이것이 인과관계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들의 반발,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즉 이 인과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안 일어나게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재자인 저 입장에서는 돈으로 메꾸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한테 다른 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준다, 다른 시설을 준다, 돈 줄게 이러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그냥 보상해 줄게 이런 거죠. 빵빵하게 보상해 주면 우려는 있어도 반발하진 않겠죠?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못 삽니다. 따라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면,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없다면, 또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아예 없애버린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요 인과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무가 사라져도, 네, 나무가 사라져도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안 생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나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지만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폐패널이 불법 매립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독재자인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요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보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사라지면 환경 파괴가 하게 된 우려가 커지고, 불법 매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인과관계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인과관계는 요겁니다. 즉, 산지 태양광은 설치를 하지만 나무는 파괴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것은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태양광 성과는 나지만 나무는 안 없애는 방법. 그래서 뭐 호수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연습이니까요. 더 복잡한 그런 변수들, 더 복잡한 솔루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볼까요? 또 다른 인과관계를 볼까요? 자, 폐패널이 나오면 요거를 없애도 되죠, 그죠? 폐패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불법 매립이 안 되게끔 하면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 그다음에 시설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불법 매립은 폐패널이 생기면 불법 매립이 생긴 것은 또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네, 맞습니다. 요거를 없애주거나 줄이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를. 산지 태양광이 점점 많아지지만 폐패널은 그렇다고 막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즉, 태양광 자체의 수명을 길게 한다는 거겠죠. 이것도 역시 또 다른 혁신이 되겠죠.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연 효과입니다. 이 지연 효과. 지연은 특히 환경에 있어서 지연은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독재자인 저라면 불법 매립, 폐패널을 불법 매립해서 나타나는 점점점 지금 당장 아니지만 지연돼서 나타나는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용학자 동원하는 거예요. 어용학자 동원해서 지금 그 땅에 비산과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꼭 폐패널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거 아닐 수 있다라고 증명해 보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까운 인과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단서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좀 희망컨대 이 산지 태양광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이 걸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요 인과관계를 끊는 것은 혁신입니다.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지만 나무가 안 잘리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예,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어떤 시사점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후유증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아, 뭐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